자, 하마스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뭐 격전 전쟁을 한다고 표현할까요? 하마스 북한 전술 전수했는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전술을 받았는가 이런 의미인데 일단 지금 뭐 하마스가 이스라엘 수도인 뭐 텔아비브 그리고 예루살렘을 어젯밤에 뭐 폭격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는데 관련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Not them, all of them like this from all over the Arab country, like suffering and being humiliated in front of the symbolic. ויש לי מסר גם לאיראן ולחיזבאללה. אל תבחנו אותנו בצפון. אל תחזרו על הטעות שכבר עשיתם פעם. No terrorist organization is able. I'm afraid we're in the middle of a rocket siren now and I have to evacuate the studio. My apologies. President Biden will underscore our crystal clear message to any actor, state or non-state, trying to take advantage of this crisis to attack Israel. 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 사태 지금 뭔가 좀 커지는 건가 아니면 뭐가 잦아드는 건가 아직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얘기는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 모시고 이 얘기 지금부터 해볼 텐데요. 자, 유달승 한국외대 중동연구소장 자리에 오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일단 궁금한 게요. 뭐 전쟁이라고도 표현을 하더군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여기에 이란까지 뭔가 참전하는 거 아니냐, 확전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엄밀한 의미에서 현재는 전쟁의 상태는 아니고요. 예. 무력 충돌이라 보는 것이 무력 정확한데 충돌.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 가자적으로 예. 그 지상군을 투입하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 보는데 예. 아직까지는 이란을 비롯한 확전 양상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변수는 헤즈볼라가 이번 그 무력 충돌과 이후 벌어질 지상전 투입에 어떠한 입장을 갖고 대처할 것인가가 가장 큰 변수라고 봅니다. 헤즈볼라라면은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접하는 레바논 남부, 네. 레바논 지역에 있는 무장단체. 그렇죠. 오, 그럼 헤즈볼라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헤즈볼라는 1982년에 예. 그 무장단체로 탄생했는데요. 예. 그 이스라엘의 침공에 대항해서 그들이 이 자위대 차원에서 예. 결성됐고 예. 사실상 이란의 도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한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교전을 벌여왔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2006년에 레바논 전쟁으로 알려진 이스라엘군과 헤즈볼라 민병대가 예. 전투를 벌여서 이제까지 이스라엘 하면 4차례 중동 전쟁을 이겼던 전쟁 불패의 신화가 있었는데 예. 이때 헤즈볼라 민병대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스라엘의 전쟁 불패의 신화를 무너뜨린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면 지금 헤즈볼라 뒤에는 이란이 있고 이란은 그런 식으로 개입할 수 있다 이겁니까 지금? 만약에 헤즈볼라가 개입되면 예. 사실상 이란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요 지금 지도를 보면은요 중동 지도를 보면 이란은 사실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댄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도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이란이란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 이번 하마스 배후로 예. 이란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물증은 아직 없습니다. 오. 하지만 이란이 이후 그 배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 문제에서 개입한 이유는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 전쟁을 통해서 예. 다양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고 일종의 저는 프레임 전쟁이라 봅니다. 그럼 일단 이란의 목적은 뭡니까 지금? 이란은 아시다시피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고 중동에서도 많은 아랍 국가들과 고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을 예. 통해서 이번 구도를 이스라엘 대 이슬람 구도로 만들어서 중동 지역에서 이란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고 반면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번 대결을 이스라엘 대 이란의 대결로 만들어서 사실상 하마스는 아랍이죠. 아랍 주변국의 참전을 봉쇄하고 예. 사실상 그 이란이 이 전쟁의 배후다.
더 나가서 이란이 위험하니까 예. 이란과 아랍 국가들이 관계 개선을 하지 말라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변 아랍 국가들의 반응이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근데 지금 어떤 반응들이 나옵니까? 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제가 앞서 이번 전쟁은 무력 충돌뿐만 아니라 프레임 전쟁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이번 기습 공격은 이스라엘 정보부도 몰랐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미국 정보부도 몰랐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란 배후설을 언급했어요.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정보부보다 또 미국 정보부보다 예. 월스트리트저널이 훨씬 더 막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저희는 의문점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흘려준 겁니까? 알다시피 월스트리트저널은 최대 주주가 유대계입니다. 아. 그리고 이 보도를 확대 재생산한 신문이 워싱턴 포스트입니다. 예. 이 워싱턴 포스트도 최대 주주가 유대인입니다. 아. 다시 말하면 아직 구체적인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예. 이란 배후설이 언급된 부분들은 앞서 이란의 프레임에 관련된 부분을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만들어서 사실상 이번 기습 공격을 통해서 보복 공습과 지상전 투입을 의도한 부분들은 나름대로의 이스라엘 정쟁 목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죠. 놓쳤지만 뭔가 또 뒤에 프레임 이런 게 좀 있는 것다 이런 분석이신데 일단 지금 상황이 좀 이래요. 지금 설명 들어보셨지만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군 합참에서 뭔가를 좀 설명을 내놨는데 화면에 있습니다. 이 하마스의 이 공격에 대해서 이제 북한 연계, 북한이 관계된 거 아니냐 얘기하는데 오늘 합동参谋합참이 딱 얘기를 했어요. 북한 하마스 무기 전술 훈련 등 여러 분야에서 연계되어 있다고 우리 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는 설명이 나왔거든요. 유달승 소장님, 하마스와 북한은 원래 관계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반대하는 여러 가지 국가의 네트워크에 관련된 건 존재한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돼서 여기도 구체적인 물증은 없습니다. 심증만 있을 뿐이지. 그 F7인가요? 약간 유탄 발사기 이게 뭐 네. 증거 아니냐는 얘기가 좀 나오던데. 그 부분이 과연 직접 북한으로부터 아, 인수된 것인지 직접 건너간 아니면 건지. 제3국을 통해서 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기 때문에 예. 저희가 아직까지 이 관련돼서 섣부른 결론은 좀 불충분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남북한 대치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예. 안보 태세에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주의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저희는 예. 일본 정부의 태도를 좀 유의 주시어야 일본이요?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중립 외교를 선호하다가 예. 결국 G7의 압력에 의해서 하마스 테러 규탄하는 성명서에 서명을 했는데 예. 왜 과거와 달리 일본이 이처럼 이스라엘 편도 들지 않고 하마스 편도 들지 않는 중립적인 외교를 취할까? 저게 왜 중립을 지켰는가? 이번에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예. 중국, 러시아도 개입하면서 이런 부분에 다양한 국가들이 개입한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중동은 세계 최대 원유 매장국으로 예. 이전 자원의 보고이죠. 예. 알다시피 73년 제4차 중동 전쟁 이후에 오일 쇼크가 일어났죠. 이때 아랍 산유국들이 서방 국가들에 대한 금수 조치를 했는데 그때 비서방 국가 두 나라가 포함됐어요. 바로 일본하고 우리나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번 사태 속에서 아마 아랍 국가들이 과연 과거처럼 그 석유 금수 조치를 할 가능성이 많지 않지만 그 석유 감산 조치를 통해서 예. 유가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 50년 전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 속에서 그 표면적으로 아랍 국가들의 이미 여러 가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더불어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입장을 취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려해보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예.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아까 이거 하마스와 관계, 북한 관계 뭐 그 합참에서 좀 발표도 한 게 있었는데 이게 좀 계속 나오는 말이 하마스의 어떤 이 공격 전술이 북한의 전술과 유사하다. 그래서 뭐 땅굴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이거는? 예, 합참이 이제 북한하고 하마스 연계된 구체적인 어떤 증거로 이제 122mm 이제 방사포탄이라든지 RPG-7 대전차 무기가 이제 북한제가 이제 하마스가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하마스가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어떤 정규군이 아니라 비대칭 이제 전략으로 비정규 기습하고 전쟁이죠. 로켓하고 뭐 드론하고 패러글라이딩하고 하면 이런 건데 이제 이까지는 이제 밝혀졌는데 과연 하마스와 북한이 직접적으로 되는가 아니면 북한하고 지금 이란은
그 미사일이라든지 핵무기 때문에 굉장히 관계가 지금 가깝습니다. 예. 이란을 통해서 했는지 이런 것들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데 결국은 중동은 수니파의 사우디와 시아파의 이란의 어떤 주도권 예. 싸움인데 지금 이란이 지금 사우디가 주도하는 중동 평화에서 좀 주도권을 깨면서 이제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그 이스라엘은 예. 그 하마스와 파타로 이제 양분이 되는데 예. 파타 쪽이 이제 사우디, 하마스 쪽이 이제 이란하고 가깝다 보니까 이란을 이제 통해서 이제 저렇게 북한과 관계되는 게 예. 아닌가 이런 또 추측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아니 저는 합동참모본부가 되게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한반도의 긴장이 격화되고 있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의 여파가 한반도 긴장 고조로 연결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심정만 가지고서 이거 뭐 저 북한이 연결됐다 예. 이렇게 해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긴장이 격화되는데 알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데 합동참모본부가 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30초밖에 안 남았는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 이스라엘을 방문한다거든요. 이거 아무래도 좀 확전을 막으려는 걸까요? 앞서 제가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가 계속 변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예. 초기에는 하마스 제거해서 가자지구 재점령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 그 부분은 지금 주민 대피령을 통해서 사실상 강제 이주인데요. 예, 예. 미국이 이것에 대해서 경고의 의미로 아마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또 주변국의 여러 가지 확전 알겠습니다. 방지 이런 차원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스라엘 상황까지 지금 짚어봤고요.